오늘 4일차 수업 내용은요, 도형하고 워드아트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도형이라고 하는 거, 워드아트라고 하는 거 다 개체라고 하죠. 개체. 개체를 삽입하는 과정을 학습할 겁니다. 개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화면에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글자를 넣던, 도형을 넣던, 표를 넣던, 뭐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 개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글상자. 요거죠, 요거. 여기 보시면 글 쓰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글상자거든요. 이것도 개체예요.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워드 아트, 스마트 아트, 그 다음에 도표, 차트, 엄청나게 많아요. 수식,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빈 종이에다가 표현을 하려니까 뭔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글로 표현하든 뭐로 표현하든 간에 표현을 하려니까 개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글 2010이나 여기에서는 키보드로 글 쓸 수 있는 개체가 이미 완성은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파일에 가서, 홈에 가서 새로운 슬라이드, 이번에는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서 빈 화면 넣을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백날 두들겨봤자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선생님 여기가요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래요. 뭘 넣어야 환경이 설정이 되든 하죠. 그렇죠? 오른쪽 정렬을 하더라도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클릭하고 들어가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글을 쓰고 싶으면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글상자, 텍스트 상자라고 하죠.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고 또 그림도 넣어야 되고 도형도 넣어야 되고 차트도 넣어야 되고 앨범도 만들 수 있어요. 또 인터넷상에 있는 뭐가 있으면 걔를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별걸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끔찍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도형이에요. 도형. 이 도형을 잘 배워두시면 파워포인트 배우셨으니까 엑셀 배우실 때도 다 그대로 100%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한글 2010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도 거의 다 똑같이 적용돼요. 개념은 같은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비어있는 화면을 선택했어요. 비어있는 화면을. 글자가 적혀 있으면 걸거적거릴 것 같아서 비어있는 화면에다 넣을 건데, 홈이라는 메뉴에 가도 도형이 있고요. 그리기 안에. 확인하셨습니까? 삽입이라는 메뉴 가도 도형을 클릭해보면 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선도 있고 사각형도 기본 도형도 있는데, 사각형 한번 그려보죠. 사각형.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를 클릭해서 마우스로 딸깍 눌렀다 띄면 그냥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와요. 도형에 가서 사각형 그룹이 있잖아요. 그 사각형 그룹의 첫 번째가 직사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쓱 지나가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0 아니다 생각하면 클릭하고 왼손으로 딜리트 눌러주면 지워져요.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 이 도형 그릴 때 마우스가 같이 마우스를 그리는데 키보드가 같이 따라줘야 빨리빨리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하시면 안 돼요. 잘라내기는 어디로 옮겨놨다는 뜻이에요. 삭제한 게 아니에요. 화면에서 사라졌다고 삭제된 게 아니라 붙여넣기 하면 붙어버려요.
붙여넣기 누르면 계속 붙는다고 이렇게. 컨트롤 V 눌러주면은 이렇게 붙는다고 막. 그럼 없앤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삭제하려면 하나씩 하나씩 삭제하려면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래서 밖에서 올가미를 씌우죠. 이 밖에서 올가미를 씌우면 올가미 속에 들어있는 애들은 다 선택된다는. 그래 놓고 나서 딜리트 키 누르면, 그러니까 딜리트 키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내려다 보시고 처음에 딜리트 키를 찾아야 되지만 하시다 보면은 슬그머니 왼손이 딜리트 키로 찾아가고 있다고. 오른손은 마우스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눌러버리면 지워지니까는요. 자, 다시 한번 그림 연습해 볼게요. 사각형이든 원이든 어느 도형이든 상관없어요. 그릴 건데 그릴 때 그냥 클릭만 했다가 띄면 정사각형이 생겨요. 정사각형. 우리가 그릴 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도형의 크기를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편한 게 뭐냐면 그냥 드래그 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요. 근데 이만한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때는 키보드가 뭔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배우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도형을 한 사각형에서도 한 2개 그려보시고 기본 도형에서도 2개 그려보시고 블록 화살표에서도 한 2개 그려보세요. 별미 선수막도 있고, 저는 그냥 직사각형 한번 그려볼 테고,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 또 원도 있고요. 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많아요. 웃는 얼굴도 있네요. 웃는 얼굴. 이 웃는 얼굴을 잘 바꾸면 이렇게 화난 얼굴도 돼요. 이렇게 웃는 얼굴도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 어떤 건 노란색이 없이 8군데 포인트만 나오는데 어떤 애들은 이렇게 노란 점이 나타나거든요. 이 노란 점을 조절하면 조절점이 돼요. 이렇게 조절점이 된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막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느껴보셔야 돼요. 하트도 만들었는데 하트는 조절점이 없네요. 그렇죠? 하트는 조절점이 없는 것 같고. 이거 햇님도 있어. 햇님인데 이렇게 뾰족한 햇님도 만들 수 있어. 뾰족하게. 이렇게 문tuk한 햇님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화살표도 있어요. 화살표도 노란 조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형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녹색 원이 하나 있죠. 점이요. 얘는 마우스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녹색 점이 위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애인데 제가 휙 돌려가지고 방향을 바꾼 거지. 이렇게 생긴 도형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생긴 도형도 있죠. 방향을 그쪽으로 쳐다보는 도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노란 점은 원래 있는 거. 노란 조절점이요. 없는 애도 있고요. 없는 애는 만들 수는 없는 거. 자, 얘는 없잖아요. 없다는 말은 뭐다? 그냥 있는 것만 쓰세요 이런 뜻이겠지. 근데 노란 조절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애가 있고, 그럼 노란 조절점 움직이면 이렇게 뭐 바뀌겠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노란 조절점이 이거 한번 보실래요? 몇 개나 있어요? 4개나 있죠. 그렇죠? 그럼 이 4개를 이렇게 막 조정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전혀 엉뚱한 도형이 막 그려지는데?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가 도형을 선택하고 나면은 이게 그리기도고 도형이라는 메뉴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형에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또 떠요. 거기 가면 또 도형이 있어요. 거기도 도형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얘를 복제해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생긴 도형인데 왼쪽을 한번 바꿔볼게요. 전혀 다른 도형이죠. 자기준 시험에 이 도형을 그리래. 그러니까 수검자들이 아무리 백날 눈을 까지고 쳐다봐도 이렇게 생긴 도형이 없잖아요. 야, 저거는 어디서 따로 찾아오는 도형인가 보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저 시험 볼 땐 다 이런 도형을 냈었어요. 이런 거. 한 15년 전이죠. ITQ라는 자격증을 제가 공부할 때인데 저도 이런 도형을 태어나 처음 봤단 말이야. 이거는 봤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거를 변형한 거더라고. 요즘은 변형하는 거 잘 안 해요. 수검자들이 싫어한다고. 시험인데 싫어할 게 어딨어. 어려운 걸 내야 시험이지. 자, 특이한 도형들 한번 찾아보세요. 순서도라는 도형이 있어요. 순서도 밑에. 이 순서도라는 도형에는요, 조절점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일체 조절점이 없어요. 순서도. 순서도는 뭐냐면 순서를 나타내는 도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라는 말로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로는 플로우 차트라고 해요. 플로우 차트. 흐름도. 그러니까 시작 하면 뭐하고 끝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우리가 집을 질 때 내 마음대로 뚝딱딱 짓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예를 들어 콘크리트 몇 센치짜리, 여기는 나사가 나사 대가리 몇 센치 몇 미리에 굵기는 얼마, 형광등에도 전기줄이 어떤 전기줄, 이런 게 기호가 있잖아요. 그게 설계도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짓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우리 코딩한다 그러죠. 코딩. 그 코딩을 하기 전에 순서들을 그려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라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바라는 언어로 개발하라고, 어떤 사람은 C라는 언어로 개발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언어로 또 개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순서도를 나타나는, 순서의 흐름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 기호마다 다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처리, 어떤 애는 대체 처리, 어떤 거는 판단, 어떤 거는 데이터. 여기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어떤 거는 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어떤 거는 또 지연, 어떤 거는 또 뭐라 하냐면 화면 표시. 이게 화면 표시래. 이게 화면 표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결과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의 뜻이 있는 거니까 학습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돼. 선생님 이게 뭐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나는 이 계통이 아니니까는. 저야 뭐 이거 갖고 밥줄을 먹고 살았으니까 죽기 살기로 외워서 했었으니까. 근데 이런 순서도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순서도. 자, 그러면 도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지금 여기에 무슨 도형을 그리는가 보세요. 32쪽에 보니까는 직사각형인 것 같은데 직사각형이 아니라 모서리가 약간 동글동글해 보인다. 그러면 사각형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인 것 같아요. 4번. 사각형 그룹의 두 번째.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 모서리가 약간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이때 노란 조절은 안쪽으로 당기면 모서리가 어떻게 되죠? 동그랗게 된 거고, 얘를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된다? 살짝 동글고 마저 밖으로 제껴 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직사각형처럼 보이고 쓰임새가 아주 좋아요. 자, 얘를 3개가 필요하대. 3개.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3개를 만들자. 뚝딱뚝딱 뚝딱 뚝딱 뚝딱. 그렇죠. 대장간에 가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나 3자루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대장간 아저씨가 낫을 만드는데 다 달라.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하나는 굵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경험이 많으신 대장장이는 어떨까? 똑같이 만들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찍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슉. 똑같이 만들잖아. 똑같이. 그쵸? 똑같이 만들면 되지. 이걸 새로 만들려고 하면 어떨까? 이걸 새로 만들어서 얘랑 똑같이 비교하려고 그러면 사이즈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얘를 복제하는 거지. 복제. 해볼게요.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동해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동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책에도 적혀 있는데 이따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릴 때 컨트롤 키를 누르느냐 달라요. 그건 또 이미 그려진 도형을 드래그할 때 컨트롤 누르느냐 달라요. 자, 이미 그려진 도형을 개체를 드래그하면 무조건 이동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 규칙이에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움직이려고 하면 얘가 복사가 되는 거야. 복사. 근데 삐뚤빼뚤 복사가 되죠? 똑바로 복사할 수도 있는데 급하니까 어떻게 돼? 휙 끌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 삐뚤빼뚤 복사가 되지. 자, 이번에는 똑바로 이동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가면 괜찮은데 가다가 뚝 떨어지면 안 되지. 얘를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잘 내려오는 거 같다가 전문 용어로 삑사리가 났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요 똑바로 가요. 똑바로. Shift 키 누르면 딴 데 못 가.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채로 움직인다고. 어느 개체를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면 이게 삐뚤빼뚤 움직여지잖아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똑바로 가요. 아래로 내려갈 때 똑바로 가요. 예.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는 거예요. 복제. 근데 컨트롤하고 또 하나 복제를 해야 되는데 삐딱하니 복제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얘가 똑바로 가려니까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르고 끌고 가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그대로 복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대로 복제가 돼. 하나 메모를 좀 해볼까요? 자, 도형 그리기. 도형 그리기는 쉽죠. 삽입 메뉴에 가서 삽입 메뉴 탭에 가서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서 그룹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선택하죠. 도형. 그럼 여기는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이 있으니까 이때 여기에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 하겠죠. 근데 보세요. 이거를 원하는 도형을 선택하고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은 작은 형태의 정방형으로
그려진다. 근데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그릴 수 있다. 그죠? 클릭해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조그맣게 정사각형 됐잖아. 정방향이 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드래그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로, 세로, 삐뚤빼뚤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도형에 노란색 조절점이 있으면 형태를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아까 노란 조절점 가지고 막 조절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뭐 할 수가 있지. 중요한 거 개체를 선택하고 우리가 아까 드래그 했었죠. 드래그. 그럼 이동해요.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드래그를 하면 이거는 수평 수직을 유지한 채로 이동하는 거예요. 똑바로 옆으로 갈 때, 그러니까 마우스를 정확히 움직이면 가는데, 그게 마우스라는 게 이렇게 그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차량의 그 윈도우 브러쉬처럼 우산 모양처럼 흔들릴 거 아닙니까? 똑바로 옆으로 가지 않잖아요. 옆으로 조금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많이 움직일 때는 옆으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거는 복사예요. 이 컨트롤하고 드래그 한다는 의미는 컴퓨터에서는 영원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파일이 있잖아. 이런 파일이 있는데 이런 파일 안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그냥 복사가 됐어요. 복사가 생겨버려 그냥. 자, 우리 바탕화면에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고 가면 뭐가 된다? 하나 복사가 돼요. 복사본이라고 생기거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무조건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하고 드래그하면 이거는 방금 전에 해본 대로 수평 수직을 유지하면서 복사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막 외워야 되지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알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는 게 거기 있어요. 키보드 왼쪽 밑에 오른쪽에도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하고 알트는 안 돼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기준으로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두 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글자판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방향키 쪽에 있는 그쪽에는 쉬프트는 작동이 되는데 알트키하고 컨트롤 키는 안 먹어요. 윈도우에서는 작동이 되지만 한글 2010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여기서 작동이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오른쪽에는 컨트롤 키 이해가 한영, 한자 이런 쪽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우리나라에 키보드가 들어올 때 영문 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말 키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리말 키가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말 한영, 한자라는 키가 생겼는데 옛날 키보드 쓰는 사람도 있잖아. 미국식 키보드 그냥. 그 사람은 한영, 한자가 없잖아요. 그럼 한자, 한영을 어떻게 바꿔?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로 눌렀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거는 컨트롤 알트로 인식을 하고
오른쪽 거는 다른 거로 작동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멈춰놨어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볼까요?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그대로 복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삐뚤빼뚤 복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삐뚤빼뚤 복자가 될 수 있어요. 복자가 아니라 복사. 자, 그 다음 얘를 움직일 때 한번 보세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놨어요. 근데 이걸 딱 놓으면 뭔가 선이 가운데 이렇게 뭐가 생긴다? 이런 게 뭐가 생겨요. 이렇게 얘도 움직이다 보면 아래쪽에 하고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위 하고 이렇게 뭐가 쭉 점점점점 하고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너랑 나랑 가운데가 맞았다. 왜냐면 얘가 클 수도 있잖아요. 얘 클 수도 있잖아. 그리고 두꺼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가면은 왼쪽에 맞았군요 하고 보여줘.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지금 선이 이렇게 점점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이번엔 오른쪽이랑 맞았네요 하고 이렇게 알려줘. 오른쪽이 맞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가운데가 맞았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알려줘.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위쪽이 맞았네요. 위쪽.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아래쪽이 맞았네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가운데가 맞았네요.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로 가다 보면 툭 한번 자석에게 이끌리듯이 툭 멈춰요. 이때 뭔가 마우스에다 힘을 주고 탁 움직여야만이 벗어나는 거지, 그냥 가다가 툭 선이 점점점 나타날 때 놓으면 위가 맞았다, 아래가 맞았다, 이렇게 맞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오른쪽에 맞았다, 왼쪽에 맞았다, 가운데가 맞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가지셔야 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010년에 이게 안 되는데요. 2013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지금 제가 가운데는 맞췄는데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안 맞죠? 딱 봐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에 점선이 아까 쪽쪽쪽 나타났었죠? 근데 재미나게 나타나요.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같아요 라고 또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위아래 간격이 같아요 라고. 근데 지금 아무리 움직여봤자 그건 안 나타나거든.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파워포인트 2013서부터는 그 서비스도 해준다고. 그러니까 도형을 그려가지고 움직이고 막 할 때 위아래 간격이 3개를 쓰면 간격이 떡떡떡 맞아야 되잖아. 위에는 이렇게 가깝고 아래는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지. 요 간격이 딱 맞아야 되는데 2010에서는 어떻게 한다? 눈대중으로. 대략. 아니 명령을 걸어야 돼. 명령을 걸어야 돼. 야, 니들 셋이 있는데 간격 좀 맞춰볼래? 하고 명령을 걸면 간격이 맞긴 한데 아주 불편하죠. 첫 번째 도형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얘 오른쪽하고 얘 왼쪽하고 간격이 여기 딱 맞았다 그러죠?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그 간격 맞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는 똑같은 도형이니까. 그런데 이 자그마한 도형 같으면 이 중간끼리 맞았다 그러고 여기는 모서리 쪽에 맞았다고 나오겠고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는 2010부터 들어가서 편리해졌어요. 도형을 그릴 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원 있잖아요. 원, 사각형, 직사각형을 대략 5개를 그려보세요. 5개.
직사각형을 5개 정도 그리세요. 간격은 대충 비슷하게 간격 맞추시고요. 그리고 얘를 또 이렇게 아, 손이 떨려. 저처럼 한번 이렇게 25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해볼게요. 처음에 도형을 하나 그리겠죠?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되니까 너무 작게 그려도 좀 불편하겠고, 대략 눈대중으로 그렸을 때 얘가 5개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5개가 엉망진창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최저 시간에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그럼 착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해봐야지. 마우스를 이렇게 올가미 씌우자. 이거를 하나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 또 클릭하려면 죽어나니까 이렇게 밖에서 안쪽으로 올가미 씌우면 돼요. 딱 봐도 위아래도 안 맞았고 좌우로 정렬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도형이니까 어디에? 여기 있네. 그리기 도구 서식. 이 메뉴판에 가면 있겠지. 얘를 위한 메뉴판이 따로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도형을 딱 마우스를 갖다 대서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잠깐만, 지금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기 도구에 가면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 찾아보세요. 크기는 어차피 동일한 거잖아요. 복제했으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니까 복제는 됐는데 위아래도 안 맞고 간격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춤이라는 항목에 가면 위쪽에 맞춰라고 위쪽에 탁, 그 다음에 다시 맞춤에 가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럼 어떻게 된다? 촥! 양팔 간격 촥! 맞춰준다니까. 안 되는데요? 자, 다시 보세요. 마우스로 블록 잡았잖아요. 그럼 저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메뉴로 가시면 오른쪽 끝자락에 정렬 그룹에 맞춤이라고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 맞춤에 가시면 왼쪽 맞춤하면 안 돼요. 그럼 다 왼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안 돼. 그럼 얘를 하나를 빼야 돼. 이렇게 얘를 하나를 빼고 얘를 하나 빼고 여기 4개 들어있는 애고 여기는 하나가 옮긴 건데, 그럼 이렇게 다시 블럭 잡아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그러면 짜라락 다시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마우스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저는 이때 마우스를 안 쓰고요. 키보드로 움직여요. 키보드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키보드 있잖아요. 우리 방향키를 이용하면 잘 돼요. 우리 마우스만 너무 혹사시켜. 그러면 이제 얘를 똑같이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4그룹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솔직히 못 만들어요. 불가능해요. 얘를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삐딱하니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간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건 간격 못 맞춥니다. 이건 간격 못 맞춰.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들은 5줄로 되어 있으니까, 5개가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줄이 다르잖아요. 그럼 위쪽에 맞추려고 그러면 얘가 다 이렇게 올라갈 거고.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위쪽 맞추면 다 기어 올라간다니까. 근데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난리가 아니라니까. 안 맞아. 절대로 안 맞아, 이게. 이거는 몸으로 느낌은 알아. 해보고 한 10번씩 고생해서 망쳐보면, 왜 안 되지? 안 되는 건가? 하고 좌절감을 맛보지 않으면 이걸 못 느껴요. 그래서 나온 기법이 뭐냐면 이 5개를 하나로 합해야 돼. 하나.
지금 5개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얘를 어디 갔더라? 여기 없나? 그리기 도구에 가면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그룹. 맞춤 전 맞춤 밑에 있고 여러분 맞춤 오른쪽에 있죠. 그룹이요. 그룹 있죠. 네. 그룹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도 그룹이라고는 있는데 자 그룹에 가서 그룹핑을 해줘야 돼. 그럼 얘가 하나가 돼 이렇게. 이제 낱개야 이제 낱개. 낱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막 가져오면 5개가 됐잖아. 이렇게 5줄이 됐잖아. 막 엉망진창으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막 급해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해서 쫙 해야 되는데 그게 좋다 이거야. 간격이 안 맞잖아. 간격이. 얘하고 요 사이사이 간격이 안 나오잖아요. 2013 같으면 위아래 간격이 맞네요 하고 뜬다 그랬는데 2010은 안 나오니까 일단은 복제부터 해야지. 복제부터 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블럭 잡으면 25개가 아니라 5줄이죠 그냥. 가로 5개가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서식에 와서 이번에는 왼쪽에다 맞춰볼까요? 왼쪽에다가. 그 왼쪽에 딱 맞았잖아요. 위아래가 안 맞았죠? 위아래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이번에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야지. 세로 간격. 그럼 위아래가 착착착 맞아 들어갔지. 그럼 얘를 그룹을 통째로 25개, 5줄을 다시 그룹을 해도 되고 그룹을 다시 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얘가 하나로 움직여. 하나로 움직여. 보통 이렇게 하나로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룹을 깨트려서 각각 25개로 쓸 거냐. 자 다시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웠어요. 다시 해볼 겁니다. 도형에 가서 직사각형을 그리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던 간에 하나를 먼저 그리겠죠. 그 다음에 얘를 옆으로 이렇게 막 복제하면 막 삐뚤빼뚤해졌지만 5개는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5개 그린 거를 그리기 도구 대화 상자에 가서 가운데다 맞추라 그러면 그 가운데는 아니었죠? 어디다 맞춰야 돼? 중간에 맞춰야 되는데 뭐로 가운데 맞췄네. 중간. 그 다음에 다시 뭐로 해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그러면 착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한 거지. 이렇게 이제 한 줄을 맞췄으면 얘를 복사해 가지고 또 여러 개를 만들면 정렬이 안 된다 그랬어요. 간격을 못 맞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그룹화 시키라. 그룹. 그럼 한 덩어리가 됐잖아요.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막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하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약간 삐뚤빼뚤하지만 위아래도 전혀 안 맞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는 다시 전체를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 그러면 가운데가 맞아진 것처럼 보이고 다시 그룹 맞춤에 가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그러면 간격이 세로가 쫙 맞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걸 그룹으로 할 건지 그룹을 깨트릴 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도형이 25개 나왔지. 이게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금방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세워라 내워라 만들어도 되잖아. 근데 세워라 내워라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드는 사람하고 후딱딱딱 빨리 만드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후딱딱딱 빨리빨리 하는 사람은요 다 빨리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꼼지락 하는 사람은 정밀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느려 터졌다고 하죠 우리가. 저 사람은 느려, 시키지 마. 저 사람한테 맡기면 오늘 못해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세월 아직 시간 많은데 뭐 이렇게. 근데 당장에 마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빨리빨리 해줘야죠.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자, 캐치를 여러 개 복사할 때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다 그룹을 짓고 그 다음에 그룹 도형을 또 복제하고 또 복사해서 그걸 다시 또 정렬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지금 도형을 따로따로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얘는 색깔을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색깔 바꾸면 돼요. 그런데 도형을 여러 개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제가 아까 그랬죠? 클릭.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돼요. 아까 이랬었잖아. 클릭.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고 이렇게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그리고 그리기 도구에 가서 색깔을 바꾸세요. 여러분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죠. 먼저 도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도형을 하나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하면 7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7개가 되고 나서는 간격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올가미를 씌우는데 막 여기다 올가미 씌우려고 막 애를 써. 그러니까 안 맞지. 그냥 밖에서 또 이렇게 밖에서 또 여유 있게 올가미 씌우세요. 그러면 쉽잖아. 그렇지. 막 여기서 해. 불안해. 그리고 뭐를 해줘야 된다? 간격이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착 이제 위에는 안 맞았으니까 다시 위쪽 건 탁 위에 맞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복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복제하면 간격이 못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그룹핑을 먼저 해주고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6줄을 7줄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얘네들을 다시 또 올가미 한꺼번에 씌워서 이번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만들면 착 맞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룹을 또 깨트려야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낱개가 됐잖아. 그럼 아까 어떤 뭐 이렇게 하셨던데 빙고 게임 하듯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요렇게 또 요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해도 되고 쉬프트 키 눌러서 클릭해도 돼요.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하다가 모르고 드래그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드래그 복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클릭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쉬프트 눌러서 움직이면 수월하지 좀. 클릭하는 거하고 드래그하고 실수하시면 안 돼. 잘못하면 막 위치가 스르륵 바뀌어버릴 수도 있거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색깔을 우리가 마음대로 꾸미는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파란색 도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파란색 도형을 원으로 바꿀 거예요. 도형을. 클릭,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는 거 동일하죠. 그렇죠? 일단 먼저 선택을 해놔야지. 선택을 해놓고 선택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은 아까 색깔 칠하는 건 해봤잖아요. 색깔 칠하는 거 해봤잖아.
색깔은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왼쪽에 가보세요. 왼쪽에 도형이 있죠. 그래서 도형 편집이라는 말이 있죠. 도형 편집. 걔를 누르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으로 확 바뀌어. 이미 그려진 도형을 그리기 도구 서식 대화 상자에 가면 대화 메뉴 탭에 가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어서 그 도형 편집에 가서 햇님으로 바꾸면 이렇게 웃는 얼굴로 햇님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근데 조절점은 각각 움직여야 돼. 한꺼번에 조절점이 안 움직여져. 아까 웃는 얼굴 얘는 클릭하면 조절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조절점 있다 그랬잖아. 이 노란 조절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노란 조절점을 한꺼번에는 못해요.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조절점을 못 움직여. 색깔을 바꾸나 모양은 바꾸는데 조절점은 각각 조절해야 돼요. 네. 그게 좀 불편한 건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새 슬라이드에 가서 빈 화면. 여기다가 우리 32쪽에 나와 있는 화합의 장 하는 글자를 써볼 겁니다. 자, 오른쪽 33쪽에 보면 일단 빈 종이에다가 밑그림을 그렸겠지. 지금 화합의 장을 하나 그리는데 크기를 얼마나 그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략 이 종이에 얼마나 사이즈로 그릴지 종이로 먼저 그려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대략 어떤 거냐면 36쪽 이거 걸라? 36쪽? 36쪽 오른쪽에 보시면 새로운 전진해가지고 화합의 장, 미래의 도약, 뭐 직원 일체감 해가지고 화살표를 쫙 그려가지고 새로운 전진 이렇게 만드는 거래. 35쪽 이렇게 만드는 거래. 그러면 대략 이제 왼쪽 위에다가 화합의 장에서 이렇게 하나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3개가 되겠죠? 너무 크게 만들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하나 복제해 가지고 이렇게 뭐 3개니까 간격 맞추는 거 어렵진 않겠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 써야지 뭐. 화합의 장 일일이 쓰셔야 돼요. 일일이 다 쓰셔야 돼. 자, 도형을 그리는 거는 여러분이 대략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고 하는 것도 이제 공부할 건데,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제해서 쓰시면 조절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이제 그려놓고 나서 꾸며봐야지 좀. 여기 보면 그리기 도구 메뉴 상자에 가면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잖아요. 도형 스타일 이거. 이쪽에 보면 위쪽 거 말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거 있거든. 강한 효과. 저 아래쪽에 푸른색 돼 있는 거. 자, 여기. 저랑 여러분 메뉴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넓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가 왼쪽이 도형 삽입 그룹이고 도형 스타일 그룹이잖아요. 도형 스타일 그룹에 가면 도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옆에 밑줄 치고 내려가는 화살표가 없어요? 있잖아. 그럼 눌러보시면 여기는 글자만 들어가는 거고 속에 색깔이 없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그냥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약간 하얀색이 들어갔죠? 도형 박스가 하얀색으로 들어갔고 제일 아래줄에 있는 건 어떤가 보세요. 아래줄에 있는 거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들거든. 이왕이면 좀 폼 나는 거로 해보자. 이렇게. 예. 33쪽에 뭐라고 써있냐면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글자를 썼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얘가 오른쪽 좌우가 안 맞으면 블럭을 잡아서 아까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가로간격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랬어요. 뭐 이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겠지. 그랬지?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는 화살표가 큼지막한 게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도형이 어디 있을까? 도형에 가면은 블록 화살표라고 하는 동네에 블록 화살표에 있다.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에 가면 아래 방향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여기서부터 이만큼 어이 엄청나게 크게 그리네. 이렇게 그리래. 이거 그리래. 근데 원칙은 뭐냐면 먼저 그린 도형이 밑에 깔려 있고 나중에 그린 도형이 위에 올라와요. 컴퓨터의 원칙이에요. 이거는요. 처음 거는 밑에, 나중 거는 위로 올라와요. 그럼 얘를 뒤로 숨겨야 좋잖아. 그럼 얘를 선택해 놓고 메뉴판에 가서 뭐라고 하면 돼? 야, 너 뒤로 가. 그럼 뒤로 가잖아. 근데 이렇게 가려니까 힘드니까 뭐라고 해? 맨 뒤로 가. 그럼 쑥 들어가지. 요 뒤로 보내는 거 화살표 있잖아. 맨 앞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맨 앞으로 가져올 때 글자를 도형을 가렸잖아요. 그렇죠? 뒤로 보내기 쪽에 가면 맨 뒤로 보내기라고 있거든. 그럼 맨 뒤로 가잖아. 색깔은 여러분 색깔은 약간 회색 계열이 있어요. 회색 계열. 도형 채우기로 가서 회색 계열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윤곽선은 도형 선은 안 보일 거예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은은하게 화살표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조절점이 있는데 조절점도 넓힐 거예요. 이렇게 넓힐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좀 넓힐 거예요. 이렇게 밑에 화살표를 좀 넓힐 거라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만들었는데 화살표에 선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선이 들어가 있으면 보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을 빼래. 그럼 선 넣으면 누가 잡아가? 해보고 마음에 들면 선 넣으면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그려야 돼? 이제 여기다 동글뱅이 빨갛게 해서 새로운 전진하고 만들어야죠. 그럼 이제 새로운 삽입 눌러서 도형에 가서 원을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그려놓고 가운데 대략 놓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원이 너무 큰가? 그려놓고 나서 움직이면 가운데 딱 맞춰지잖아. 이렇게 쓰세요. 새로운 전진. 얘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빨간색인데, 그렇죠? 빨갛게 이렇게. 글자는 여러분 좀 크게 하셔도 돼. 글자는 크게 하셔도 된다고. 한꺼번에 블럭 잡아가서 홈이라는 메뉴 가면 글꼴 크기 바꿀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바꾸시면 되지 뭐. 대략. 근데 새로운 전진이 약간 모양새가 다르죠? 우리 거랑 다르잖아. 밑에 뭐 이렇게 반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일단 원 그리는 거 원 그려서
그냥 보세요. 이런 원을 그리면 너무 가난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아까 그리기 도구에 가서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스타일을 아까 약간 광택 나는 느낌도 있었고 옆에 붉은색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글자 쓴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한 거를 한 번 더 꾸며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들어간 것처럼 반사된 것처럼 한 거는 다른 명령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요? 아직 안 했어요, 이거는. 이제 해야 돼. 왼손가? 자, 여기에요, 여기. 도형 효과. 도형 스타일 그룹에 가면 도형 효과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반사가 있어, 반사. 반사가 9가지인데 첫 줄에 있는 거는 도형 바로 밑으로 반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반사는 살짝 떨어져서 반사가 되고, 세 번째 줄은 좀 더 많이 떨어져서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거울에 딱 올려놓고 보는 것처럼 반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칸에 있는 애, 왼쪽에 있는 애는 반사되는 게 아주 살짝만 반사되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칸에 있는 애들은 반사가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는 거의 다 한 80%가 반사되는 것처럼 나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있는 반사를 눌러주면 될 것 같아. 맨 첫 번째 있는 거. 그러면 살짝 불구스름한 느낌만 올라오는 것 같아. 그렇게. 아까보다 훨씬 낫네. 그냥 동글뱅이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연습을 이제 해보셔야 돼요. 우리 책에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33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형을 드래그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도형을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똑바로 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 33페이지 네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도형을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아까 제가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클릭하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처음부터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도 되고요. 처음 거 무조건 클릭이니까. 근데 책에서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한다 그랬죠? 그러다가 컨트롤 키 잘못 누르면 어떻게 돼? 드래그하면 복자가 되니까. 저는 쉬프트 키 눌러서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아요. 자, 33페이지 4번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선택을 하면 다중 선택이다. 여기. 다중 선택하기. 쉬프트 키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개체를 클릭을 하면 다중 선택이 돼요. 근데 이미 선택된 개체를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요 가운데 노란 거 빼고 싶어. 그럼 다시 클릭하면 빠지잖아.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했었는데, 아,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뺄 거야. 그러면 다시 컨트롤 쉬프트 눌려준 상태에서 다시 클릭하면, 다시 또 누르면 선택, 다시 누르면 해제. 이렇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그룹 짓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그룹. 여러 개 도형이죠. 개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개 도형을 블록 설정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룹하면 되지. 그룹. 어디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면 그룹에 가서 그룹을 해주면 되지. 그렇지. 그룹을 하면 그룹 설정. 그러면 이제 그룹을 설정하면 여러 개의 도형 이 개체들이 같이 작업할 수 있다. 같이 움직이는 거지. 같이 움직이고 설정도 서식 지정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서 좋죠. 그러니까 블럭을 설정해 놓으면 그때만 쓰는 거잖아. 근데 그룹을 설정해 놓으면 얘가 한 몸이 됐으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런 실수를 하신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룹을 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룹을 졌는데 따로 움직이네? 따로 움직이죠. 그렇죠? 자, 그룹을 딱 누르면 전책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그룹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룹을 했는데 그러면 클릭하면 그룹이 된 게 선택되는데 얘를 한번 다시 선택을 했네? 그러니까 이 그룹 중에 얘만 선택된 거잖아. 그리고 딜리트를 누르면 쏙 빠져요. 여기다가 색깔을 바꾸면 어떻게 돼? 색깔을 바꾸면 색깔만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얘만. 그룹을 짓고 나서도 글자를 쓸 수가 있고 얘만 따로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얘만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얘만 따로 선택을 해서 뭔가를 꾸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만 도형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로 바꿔라 그러면 얘도 이렇게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도형을 처음에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됐으니까 이때 색깔을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돼? 한꺼번에 바뀌지. 따로따로 하고 싶다 그래서 굳이 그룹을 뺄 필요는 없고 다시 그룹 상태에서 클릭 또 쉬프트나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또 그 중에서도 다중 선택이 되거든요. 편리하게 작업이 되는 거지. 예. 그룹 상태에서 개별 도형을 다시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바람에 클릭하고 그룹이라 그랬는데 왜 따로 움직이지?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이 도형이 그려진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작업하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새 슬라이드 빈 화면 하나 더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도형을 그릴 텐데 마찬가지로 도형을 그릴 때 잘 보세요. 도형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정삼각형을 그릴 거야. 얘가 정삼각형이야? 어디가 정삼각형이야? 모르죠.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정삼각형이 돼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정방형으로 그려지죠. 그래? 네. 저는 지금 다른 프로그램이 같이 연결되는 게 있어서 약간 틀어지거든요. 도형을 그릴 때 아까는 도형을 선택해서 움직일 때 쓰는 거였고요. 아까는 도형을 그리는데 그냥 개별적으로 그렸잖아요.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도형을 그릴 때 쉬프트 키 플러스 드래그를 하면 정방형이 돼요. 정방형. 정사각형, 정원 이게 그려지는 거죠. 정사각형, 정원 이런 식으로 정오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그릴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리고 싶어. 가운데서부터. 요 가운데서부터. 자, 보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여러분? 보기. 보기란 메뉴 가시면 안내선이라고 있을 거예요. 안내선. 안내선을 딱 누르면 가운데 열십자가로 이렇게 착 가로 세로 선이 생겨요. 자,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 있잖아요. 요 가운데. 요 가운데서부터 밖으로 그릴까요? 원을. 도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을 제가 여기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 안 되잖아. 컨트롤 키 누르면 그려져.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면 이게 약간 이 컴퓨터가 지금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나서 그러네. 원을 그릴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하면 에이씨 엉망진창이 되는데 제가 이거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16에 중앙에서 그려지죠. 그렇죠? 자, 어떻게 했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중앙에서 도형이 그려진다. 우리가 요 중간에서부터 도형을 그리고 싶을 때 도형을 못 그렸잖아요. 우리가 도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된다? 가운데서부터 그려지거든. 가운데서부터. 이왕에 그리는 거니까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된다?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도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하고 드래그를 하면 중앙에서 정사각형 정원이 그려진다. 자, 도형을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죠. 비율을. 이미 그려진 거를 크게 하고 싶어. 이렇게 밖으로 크게 하고 싶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려진 도형의 크기를 조절할 때 우리가 도형은 이동만 해봤지 사이즈 조절을 안 했잖아요. 근데 사이즈 조절할 때는 요 8개 조절점을 이용해서 밖으로 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기 멋대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지?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하면 드래그를 하면 같은 비율로 그려져요. 같은 비율로 조절이 돼.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죠. 크기 조절을 하면 중앙에서부터 크기 조절이 돼요. 그럼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하면 어떻게 될까?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크기 조절하면 어떻게 된다? 중앙에서부터 같은 비율로 조절이 되겠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이 도형을 그렸는데 도형을 요만하게 그렸단 말이에요. 요만하게. 근데 얘를 이렇게 눌리면 짱구 됐잖아. 얘를 똑같은 비율로 가야 되는데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똑같은 비율로 간다는 거야. 근데 요 왼쪽은 그대로 있죠. 요 왼쪽은 자 보세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부터 조절을 하니까 여기서 조절을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조절하니까 어떻게 돼? 오른쪽 아래는 가만히 있고 왼쪽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얘가 여기 있단 말이야. 중앙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조절이 되면 여기는 가만히 있고 오른쪽으로만 삐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간 형태가 되는 거지. 이때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 어떻게 된다? 같은 비율로 또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도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내드릴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노란색 칠해보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칠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만들 수는 없어요. 원래는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도형의 색깔을 따로따로 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편법이야, 편법. 하나의 도형을 만들어서 테두리 선을 뺐죠. 테두리 선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색깔을 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겉 테두리 선이 보여서 보기 싫어요. 솔직히. 윤곽선을 뺀단 말이야.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복제하고 그리고 복제된 도형에다가 색깔을 바꾸면 두 가지 색깔이 칠한 것처럼 보이죠. 그럼 또 하나 복제를 해서 여기다가 또 다른 색깔을 넣어주면 마치 세 가지 색깔이 들어간 도형처럼 보이겠지. 그렇지. 원래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법으로 해보는 거죠. 제가 여기다 칠해놓은 것처럼 모서리가 저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할까? 이건 이제 했고 이건 했고 자 도형을 하나 그려야 여기다가 노란색을 칠할 겁니다. 도형 윤곽선은 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깔끔하게 나와. 근데 이제 여기다 이렇게 모서리만 색깔이 서로 다를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도형이 있어요. 그런 도형이. 삼각형 도형이 있거든. 직각 삼각형 도형이.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도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도형. 이걸 뺑그로 이렇게 바꿔도 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이렇게. 바꿔도 되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얘는 뭐를 해야 될까? 테두리 선을 빼줘야지. 아, 이 도형이 오른쪽에 잘 안 맞네. 그럼 아까 우리 배운 대로 오른쪽에 맞추기 그러면 탁 오른쪽에 맞았걸나? 그럼 얘를 하나 복제를 해. 이렇게 복제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뺑그르르 돌려. 요거는 색깔을 또 바꿔야죠. 그렇죠? 이렇게. 귀퉁이가 색깔이 다르죠. 그렇죠? 저런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죠. 왜냐면 도형을 회전시켜야 되고요. 회전시켜야 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크기를 조절하려고 그러면 망쳐요. 크기 조절이 잘 안 돼요. 얘 있잖아, 얘를 도형을 줄이려고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벨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얘를 그룹을 줘야 돼, 그룹을 짓고 나서 줄이면 이렇게 줄어요. 그리고 다시 그룹을 깨트리면 그 깨진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높이가 너무 높아서 높이를 낮추려고 이렇게 높이를 조절했더니 어디가 틀어지거든요. 그때는 그룹을 해줘야 돼, 그룹.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 그리고 다시 그룹을 깨트리면 그대로 정확히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힘드신 게 지금 이거란 말이야. 보세요. 이 도형 중에서 요 도형을 그렸잖아요. 요 도형을.
이 도형이 지금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복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또? 이렇게 돌려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저는 많이 해봐서 좀 수월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한번 볼게요.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도형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나 만들고, 요 도형에 들어가죠, 요 도형. 아니면 얘는 빼고, 요렇게 하나 만들고, 얘를 복제하면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복제된 얘를 아래에다 또 하나 이렇게 블럭 그룹 안 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형은 여기 있는 도형을 하나 그대로 드래그해서 하나 더 만들면 되죠. 아니면 이 5개 도형을 먼저 만들고 화살표 나중에 만들어도 되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그러면 먼저 새 슬라이드를 제목만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파란 제과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형 중에 오른쪽 모서리가 쫙 잘려나간 도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도형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잘린 거를 좀 크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얘를 얘를 이렇게 만들면 5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형 중에는 이런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런 화살표. 이런 화살표를 복제를 하고 이 2개를 그대로 복제를 하면 모양새는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은은하게 보이니까 아까 보니까는 색깔이 좀 은은하게 보인 것 같은데 회색으로. 그렇죠? 그러면 도형에 가서 색깔을 약간 회색으로 처리하고 윤곽선을 빼버리면 그 다음에 이 도형은 검은글씨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홈에 가서 글자 색깔을 검정색, 그럼 검정색 글자가 들어갈 거고 글자를 약간 뭐 크게 해도 되고 상관없겠고 그 다음에 색깔은 약간 또 여기다가 이제 상태 파악 그래 여기는 경력개발 목표 및 계획 수립 지금 제가 만든 거는 대략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원래 거는 이렇게 보이고 그렇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뭐 만드는 거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지. 자,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복제하는 연습.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오니까 매번 하나씩 다시 그리시면 힘들잖아요. 크기도 안 맞고 색깔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색깔도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되죠. 색깔도 한꺼번에.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컨트롤 키 눌러서 쉬프트 키 같이 눌러서 드래그하면 도형이 복제가 되니까 복제를 하고서 간격 맞추고, 간격 맞출 때 주로 뭐 가로 간격 동일하게 맞추고 이런 건 안 하셔도 눈대중으로 맞출 수는 있어요. 양이 많은 경우는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그런 기능을 쓰면 되고. 자, 새 슬라이드 제목만. 그럼 제목을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도형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어요. 직사각형 도형이, 직사각형이 아니구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약간 이런 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세 개가 들어갔고, 이 겉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씌워 있었어요. 얘는 뒤로 보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 뒤로 보내면 뒤로 들어가는데, 이 겉도형의 색깔이 너무 지금 진해. 여기 있는 색깔이 마음에 잘 안 드네. 뭐 대략 이런 거로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만들고, 얘는 이렇게 만들고, 쟤는 저렇게 만들면 약간 색깔이, 도형도 되게 멋있게 나올 수 있어요. 스마트, 스트롱, 월드 클래스. 근데 글자가 작다. 그럼 이거 도형을 선택을 해서 커져라 좀 커지고, 글꼴은 이게 우리말 글꼴로 쓴 건지 영문 글꼴로 찾아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말 들어간 글꼴이 있고요. 이렇게 영문 위주로 된 글꼴도 있어요. 영문 위주로 된 글꼴. 영문이. 근데 약간 굵은 글자가 낫겠죠? 이 굵은 글자가 잘 보이겠지. 얇은 글자보다는 약간 굵은 글자가 좋아 보여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도형을 그릴 때 뒷배경 도형을 먼저 그리고 앞 도형을 그리는 게 편한 건지, 아니면 뒷배경 도형을 마지막에 그려서 뒤로 보내는 게 편한지는 또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겉도형을 그렸어요. 겉도형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뒷배경 도형을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도형을 그려볼 건데, 앞에 있는 도형을 그리려고 제가 하나 선택하고 나서 드래그하기가 이렇게 드래그 했죠. 그렇죠? 그 잘못하면 어떻게 돼? 움직인단 말이야. 막 엉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뒷배경 도형을 마지막에 그리는 게 수월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뒤로 보내면 되잖아. 뒤로 이렇게. 근데 어떨 때는 얘가 반반이 돼 있을 때는 얘를 이렇게 반반 만들어서 이쪽에는 어떤 도형, 저쪽에는 어떤 도형을 우리가 그려야 될 때도 있어요. 꼭 앞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뒷배경을 그린 다음에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뒷배경 도형을 먼저 그리고 작업해야 될 때도 많아요. 정답이 없어요. 편한 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 많이. 네. 자, 그 다음 여기 동글뱅이 하나 들어가 있죠? 남자가 씩 웃고 있잖아.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요. 왜냐면 동그랗게 생긴 남자 도형이 그림이 없잖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원을 그려요. 원을 이렇게 그려요. 원을 그려놓고 나서 이 원 안에 채워지는 것을 꾸미면 되는 거죠.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삽입에 가면 도형 말고 그림이 있어요. 그림. 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놀라지는 마세요. 여기 보면 제 얼굴이 있으니까 저 얼굴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 이거를 제가 이제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그럼 선택해놓고 여기 그림 도구라는 메뉴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렇죠? 다른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뒤에가 투명한 것처럼 보여서 그런데 이 그림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려면은 요걸 선택하면 동그랗게 돼요. 이렇게.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 책은 그건 아니거든.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라는 거지. 자, 얘를 선택해 놓고요. 그리기 도구 가보세요. 그리기 도구. 도형을 채울 건데 그렇다고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때 질감이라고 있어요. 질감. 그림도 있고요. 근데 그림을 가져오려면 저처럼 그림이 있으면 여기 이런 그림을 가져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시면 이렇게 돼요. 그림이 된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이런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채우기로 가면 질감이라고 있을게요. 질감 찾으세요? 네, 질감이 가면 오른쪽 밑에 기타 질감이라고 있거든. 기타 질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가면 여기에 질감을 뭐로 할 건지, 여기는 질감을 뭐로 할 건지, 이렇게 물고기 화석으로 할 건지 이렇게 질감을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야 나는 내 컴퓨터에 사진이 있어, 내 얼굴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선택해주면 얼굴이 들어올 수 있고, 여기 얼굴이 들어올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샘플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클립아트를 클릭하면 클립아트, 파워포인트를 제작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때 뭐를 검색하면 좋을까? 이게 남자니까 제가 남자를 아까 검색해 봤었는데, 남자라고 쓰고 엔터를 누르면 이동을 누르거나 그러면은 남자에 관련된 그림을 찾아요. 얘가 쭉 이런 남자도 있다, 요런 남자도 있고, 요런 남자도 있고. 이게 남자야? 여자야? 여자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럼 얘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파란 자가 인재상에 이렇게 축 처진 얼굴은 아닌데, 그렇죠? 다시 볼게요. 이미 그려진 거를 고칠 수도 있어요. 다시 그림 도구에 가서 그리기 도구에 가서 도형 채우기, 질감에 가서 기타 질감을 클릭해 가지고 이때 클립아트를 다시 들어가서 고르면 돼요. 이렇게 고르면 그 그림으로 바뀌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보려고 그러면
원을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있는 메뉴 탭에 가서 도형 치우기로 가서 직접 여기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 도형 스타일 옆에 보면 화살표 있어요. 내려가는 화살표. 이거 누르셔도 그 메뉴로 와요. 여기서 고를 수 있으면 고르고 없으면 기타를 뭘 찾아야 되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래서 이 도형 스타일에 있는 요거 펼치 목록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이렇게 오는 거죠.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도형 스타일에 있는 요거. 대화 상자 표시 아이콘을 클릭해서 그림 서식 대화 상자가 열리도록 하고 이때 그림 또는 어디 갔어?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라는 항목에 있는 클립아트에 가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뭔가를 질문하면 사람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또 이동 버튼 누르면 사람이라는 걸 또 찾아오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찾아오는데 시간이 경과되면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들을 찾아온다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진을 가져올 때는 초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상권에 있는 사진을 함부로 막 디밀어갖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친척 중에 가족 중에 또는 직장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의 사진을 쫙 찍어갖고 여기다 같이 올려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상대편이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내 사진을 왜 허락 없이 올렸냐라고 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모델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학교에도 보면 모델로 활동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 홍보 모델 있잖아. 이제 그런 모델들, 회사 홍보 모델 같은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진 찍어가지고 회사 기업 이미지 홍보를 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쉬운 건 아니야. 많이 연습해 보셔야 돼. 여러분 37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약도는 어떻게 만들어? 약도? 찾아오시는 길. 이건 어떻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윤곽만 잡아드릴게. 자, 먼저 도형에 가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있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모서리를 잡아 당기면 둥그렇게 되죠. 둥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렇게 해서 모서리를 확 잡아 제끼면 약간 둥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선이 보이면 안 돼. 선이. 그래서 테두리 선을 없애줘야 되고 색깔을 테두리 선이 없으니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대치역 이건 글자 어떻게 했어? 대치역 뭐 양대역 사거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글자요. 이 도형을 선택하고 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야. 글상자, 텍스상자. 자, 여기다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 도형에 들어가 버려. 안 돼요. 그래서 밖에다 클릭하고 여기다가 대치역 쓴 거를 여기다 쓱 갖다 디밀어야 돼.
여기다가 또 양지역 사거리로 클릭하면 안 돼요. 다른 데다 클릭해 놓고 양재역 사거리 쓰고 이 쓴 도형을 여기서 이렇게 쓱 뒤밀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령은 그거예요. 이때 얘가 테두리선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얘가 테두리선이 있으면 아주 보기 싫어요. 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테두리선을 빼줘야 직사각형을 그리지 말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있잖아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두 번째 거 걔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노란 조조점을 쫙 제끼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색깔을 꾸미고 선색 없애고 나서 이제 도형 색깔을 약간 밝은 색으로 배경을 깔아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파란 빌딩이니 양지역 7번 출구니 외환은행이니 하는 이런 도형들 있잖아. 양지역 7번 출구면 여긴데? 아, 여기 양지역이 아니죠? 헷갈렸어. 어제는 양지역 7번 출구에서 강의했거든. 진짜로. 자, 그럼 여기는 동글뱅이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떻게? 원을 그리면 되지, 원. 원을 그리면 여기 들어가잖아, 원. 그래갖고 이 원을 어떻게 꾸미면 되죠? 크기를 여러분이 조절하셔가지고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됐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다 또 글자 쓰면 되지. 화살표는 어떻게 그려? 화살표? 화살표는 여기 있어요. 도형에 가면 여기 있잖아. 선. 드디어 나온다, 선. 있잖아. 이렇게. 자, 나보고 또 이제 대개선 연습하셔야 되고요. 8장 갈게요. 8장. 도형에다가 글자를 입혀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워드 아트는. 자, 빈 화면 만들어서요. 빈 화면 만들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삽입 메뉴에 가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아니구나, 여기 텍스트에 있네. 텍스트 워드 아트. 워드 아트 찾으셨어요? 클릭하시고요. 아무거나 고르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처음 거 고르셔도 돼. 어차피 이거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글자를 쓰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쓰세요. 엔터 치는 거?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하려는데 두 줄로? 아까 처음에 삽입에 가서 워드아트를 선택을 하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개념치 말고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워드아트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죠. 저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이번에 워드아트 쪽에 아까는 도형이었고 이번엔 워드아트니까 여기 가서 아까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고르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책에서는 어떤 걸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한번 해보는 거지. 이렇게 고르면 돼요.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썼는데 두 줄인데 밑에 세 가지 조건만 움직이게 할 수. 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다 채우기 색깔이 있어요.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 채우기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안에 글자 속에 들어가는 거지. 윤곽선은 뭡니까? 윤곽선이 뭐 어려운 거 아니지 뭐. 테두리 겉선. 글자는 굵기가 있잖아요. 굵기. 그게 속에 들어가는 게 채우기고 겉 테두리에 들어가는 게 윤곽선이에요. 윤곽선을 빨갛게로 하고 채우기를 노랗게 하면 대략 어떤 유형인지 아시겠지 뭐. 이때 윤곽선의 굵기도 두께도 두껍게 할 수도 있고요. 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가 있어. 이게 중요해. 이게. 그림자를 줄 거냐? 얘도 반사를 시킬 거냐? 반사 밑에. 네온은 뭐냐면 약간 글자가 블링블링해져요. 옛날 네온 사인처럼 휘황찬란하게 넣어주는 게 네온 효과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변환이에요. 변환. 39쪽에 글자가 꼬불꼬불해졌지 않아요? 그럼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변환에 가서 어떻게 꼬불되어 있는 걸 찾아야지. 이건 아니고 어떤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할지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모양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요 글자 보이세요? 요거 이게 워드 아트로 만든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위로 이렇게 밥뚜껑 올린 것처럼 얘가 이렇게 라운드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냥 글자를 굵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큼지막하게 만들면 약간 모서리가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고 보기 좋죠. 자, 아까 그 워드 아트 같은 걸 이용해서 뭔가 모양을 만들어주면 보기는 좋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 같은 글자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이왕이면 조금 모양새 낸다 그래서 그냥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깍두기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큼지막하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크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이렇게 휘어지게끔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휘어지게끔. 그 다음에 동그랗게도 만들 수 있어. 동그랗게. 글자가 많지가 않아서 동그랗게 되질 않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어디서 이런 걸 보이더라? 이런 거? 어디 뭐 산악회 마크 같은 거 보니까 동그랗게 돼 있던데? 무슨 산악회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종류가 많으니까 이 종류들은 여러분이 잘 여기는 노란 조절점이 아니라 분홍색 조절점도 있어요. 분홍색 조절점을 이용하면 약간 모양을 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꾸미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냐 이거지. 예. 그냥 글자를 쓸 때 글자가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형태의 글자를 그 4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눈 검사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 워드 아트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열개 눌러서 워드 아트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명품 라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아름다운 눈 검사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글자가 어떻게 해요?
딱 보시다시피 글자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고객 만족 시스템 이런 거. 이건 어떻게 만들까, 이거? 눈동자 그림처럼 생긴 애 있잖아.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 40페이지 1번 그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런 모양이 나올까? 한번 또 연습을 해봐야지 뭐. 그럼 이제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비화면 만들고, 일단은 원을 하나 만들어 볼까, 원? 채우는 색깔은 없애고, 이번 채우는 색깔은 없앴어요. 그 다음에 또 원을 하나 또 그리는데, 이렇게 하나 들어갔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다시 동글뱅이를 하나 더 그리면 되지 뭐. 원을 하나 더 그리면. 근데 원의 색깔은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그리면 되지 뭐. 대략 그렇게 그려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얘가 하나인가? 그룹. 그러네. 얘 따로 있고, 얘 따로 있고, 얘 따로 있네. 세 가지네. 세 가지였네,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너무 크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얘를 블럭을 잡아서 그룹을 짓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줄이면 같이 줄어들어요. 개별적으로 만든 거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사이즈를 조절하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그룹이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절하면 깨져요. 왜냐면 중심축이 다르니까, 중심축이.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그룹을 지면 한 몸이 됐잖아. 한 몸이 되니까 이렇게 쭈그러들던 저렇게 쭈그러들던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사이즈를 조절한 후에 이거를 다시 그룹을 해제하면 또 따로따로 작업할 수도 있지. 예. 근데 가급적이면 그룹을 해놓으면 그대로 두죠. 그룹을 줘놓으면 그대로 두지, 뭐 특별히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두는 거죠. 그보다 이제 아름다운 눈, 안과 의원하고 글자를 써야 되겠지. 저건 어떻게 만들까? 삽입에 가서 이거죠, 이거. 이게 하나로 돼 있네? 얘가 두 줄짜리인가 보다. 그러면 워드 아트에 가서 명품 나식 아름다운 눈 안과에 붙어. 이게 지금 왼쪽 맞춤으로 되어 있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까? 이게 워드 아트, 이게 스마트 아트가 어떤 모양일까? 저 모양새가 뭐는 거지? 모양새를 못 찾겠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텍스트 요가에 가서 변환에 들어가면 이거 아니고 어떤 모양을 찾아야 될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뭐가 많은데 뭐야? 알 수가 있나? 얘가 그룹되어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룹되어 있나? 아닌데 그룹이 아니지. 워드 아트니까. 이게 워드 아트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용하면 된다? 어? 이렇게 돼 있다? 중앙에 오는데? 여기 보면 설명이 안 떠요. 여기 답이 안 보여. 뭐를 했는지 그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뜨네. 이것도 아니고 텍스트 요가 그림자의 튀기. 응?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아닌데? 속았다. 얘인가? 아닌데? 모양새가 답이 없네, 답이. 이런 효과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흰색 아니에요? 어떤 거? 나 이거는 내가 그냥 아주 몰라. 나도 이거 그냥. 참 애매하네, 그렇죠? 예. 그럼 체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아랫줄에 있는 요거는 어떤 거예요, 요거는? 이건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거죠? 물결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새 슬라이드 하나, 다시 워드 아트 들어가서 아름다운 눈 검사 프로그램 텍스트가 이거는 역삼각형 갈매기형 투장 역갈매기형 투장 요거는 요거네 요거네 물결 1이라고 하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네온이 들어간 거 같지? 네온선이 블링블링하게 들어간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글자 색깔은 흰색인가요? 텍스트 채우기는 흰색으로 채워진 것 같고
겉 테두리선은 약간 굵게 들어간 느낌도 있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워드 아트 할 때 이 글자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홍길동은 형이다. 이 글자의 크기를, 이거 워드 아트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하면 커져요? 안 커지죠? 워드 아트는 안 커집니다. 이거를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변환을 한번 해줘야 돼. 변환을 한번 해줘야 그 다음에 커져요. 워드 아트를 한번 하고 나서 워드 아트에 들어가면 글씨 변환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바꾸고 나야, 그게 되고 나야 이 사이즈 자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할 거 한번 보세요. 42쪽에 나와 있는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마트 아트는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도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걸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가져오시려면 이동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어야지. USB 케이블, C타입 케이블이나 오핀 케이블이 있어야지. 가져오시면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컴퓨터로 연결하는 거 다 설명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간혹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설명드릴 테니까는 케이블 챙겨오세요. C타입 케이블, 갤럭시 S8서부터가 C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이렇게 모서리가 동그랗게 생긴 거. 전 그 케이블을 안 쓰기 때문에 케이블 갖고 오셔야 제가 설명드리고, 일반 케이블은 제가 여러 개 갖고 다니니까 그걸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